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조상님 누구인지 아시나요? 랩으로 역사를 놓고 브로드웨이를 써더먹은 뮤지컬 해밀턴의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여러분, 지폐 좋아하시죠? 근데 혹시 미국 10달러 지폐에 그려진 이 아저씨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대통령이겠거니 하셨겠지만 땡, 틀렸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당히 지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역사를 힙합으로 읊어주는데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현실은 뮤지컬보다 훨씬 더 맵습니다. 불륜 터지고, 리포트 써서 셀프 폭로하고, 마지막엔 총싸움까지. 와, 진짜 한 편의 막장 드라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비운의 천재라고도 하죠. 특히 저는 그를 애비 없는 건국의 아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사실 이 10달러 지폐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한때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2015년에 미 재무부가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어? 해밀턴 씨, 이제 그만 지폐에서 내려오시고 노예 해방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여사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죠. 이 소식에 해밀턴 팬들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뮤지컬 해밀턴이 브로드웨이를 강타하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해밀턴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여론은 삽시간에 뒤집혔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밀턴은 10달러 지폐에 굳건히 살아남았고 엉뚱하게도 20달러 지폐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퇴출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지폐 한 장에도 이렇게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일단 이 아저씨 태생부터가 눈물 없이 못 봐요. 카리브해의 작은 섬, 네비스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아빠는 집 나가고 엄마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0대 때 고아가 된 거죠. 그야말로 흙수저도 없는 바닥 중의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게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숫자에 너무 밝은 거야.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하지만 해밀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1772년 섬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아닥쳤을 때 그는 이 재앙을 묘사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얼마나 생생하고 감동적이었는지 지역 유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섬 사람들이 읽고는 야, 이런 천재는 여기서 썩으면 안 된다. 큰 물로 보내자. 라며 돈을 모아서 뉴욕 유학을 보내줍니다. 편지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거죠. 훗날 그가 남긴 명언처럼 그는 정말 자신의 샷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뮤지컬 오프닝 가사 기억나세요? How does a bastard orphan, son of a whore and a Scotsman? 이 가사가 욕이 아니라 해밀턴의 진짜 현실을 그대로 박아 넣은 거예요. 정말 처절했죠. 뉴욕에 딱 왔는데 마침 독립전쟁이 터지네? 해밀턴은 이게 내 인생 역전 기회다 싶어서 바로 군대에 뛰어듭니다. 근데 거기서 운명의 짝꿍을 만나요. 바로 미국 국부 조지 워싱턴. 워싱턴이 보니까 이 친구가 글도 잘 쓰고 머리 회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총 들지 말고 내 옆에서 서류 정리해라며 비서실장 격인 부관으로 앉혀버립니다. 근데 해밀턴은 성격이 어땠겠어요? 아, 나도 영웅 되고 싶다고요. 현장 보내주세요. 라며 워싱턴이랑 엄청 밀당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에서 소원 풀이하고 공을 세우면서 영웅으로 등극하죠. 뮤지컬에선 Right Hand Man이라는 곡으로 이 관계를 보여줘요. 워싱턴은 묵직한 아빠 같고 해밀턴은 사고는 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재 아들 느낌. 딱 그 분위기입니다. 인간 기록기 해밀턴? 여러분, 혹시 과제나 보고서 쓸 때 밤새워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마감의 신이자 인간 기록기라 불릴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연방주의자 논고 더 Federalist Papers라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미국 헌법을 왜 비준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에세이 시리즈였죠. 원래는 존 제이, 제임스 메디슨과 셋이서 나눠 쓰기로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지필량이에요. 그런데 존 제이는 아파서 5편밖에 못 썼고 메디슨은 29편을 썼습니다. 남은 건? 네, 해밀턴이 혼자서 6개월 동안 무려 51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이죠. 총 85편 중 절반 이상을 혼자 담당한 건데 이 정도면 거의 펜에서 불이 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오늘날 미국 정부와 헌법 해석의 기틀은 사실상 해밀턴의 이 초인적인 지필 능력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뮤지컬에선 어떨까요? 뮤지컬 해밀턴의 일막 엔딩곡인 Non-Stop이 바로 이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Why do you write like you're running out of time?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글을 써대는 거야?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 실제 역사 속 해밀턴의 미친 듯한 지필 속도를 완벽하게 풍자한 곡이죠. 초대 재무장관. 독립전쟁이 끝났는데 미국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국가는 비었고 빚더미만 가득했거든요. 이때 초대 재무장관으로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해밀턴입니다. 상황을 파악해보자면 독립전쟁 때문에 국가 신용은 바닥이었고 부채는 엄청났습니다. 이때 해밀턴의 비전이 놀라워요. 그는 신용은 국가의 힘이다라고 외치며 이 빚을 국가가 책임지고 갚아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 강국이 있게 한 그 첫 번째 벽돌을 해밀턴이 쌓은 셈이죠. 뮤지컬 해밀턴에서 비교 포인트는요. 제퍼슨과의 캐비넷 배틀 장면에서 이 경제 정책을 두고 랩 배틀을 벌입니다. 국가은행을 만들자는 해밀턴과 사기치지 마라는 제퍼슨의 팽팽한 대립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지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도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은 진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해밀턴의 연방파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해. 상공업과 금융을 키워서 북부 중심으로 발전하자. 라고 주장했고요. 제퍼슨 같은 공화파는 무슨 소리. 주의 권리가 중요하고 농사 짓고 자유롭게 사는 남부가 최고야. 라고 맞섰죠. 쟁점은 도시는 부패하고 농촌은 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대 미국의 정체성을 두고 두 거인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뮤지컬 해밀턴 비교 포인트. 이 막에서 제퍼슨이 프랑스에서 돌아오며 부르는 What Did I Miss?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이 폭발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제퍼슨과 워커홀릭 해밀턴의 대비가 아주 꿀잼 포인트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나라 만들어야죠.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이 됩니다. 여기서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둘이 진짜 톰과 제리였어요. 제퍼슨은 우리 그냥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자주의였고 해밀턴은 아니, 은행도 만들고 공장도 돌려야 강대국이 되지 라고 맞섰거든요. 해밀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워커홀릭이었냐면요. 사람들 설득하려고 잠도 안 자고 연방주의자 논집이라는 글을 미친 듯이 써내려갑니다. 뮤지컬에선 캐비넷 배틀이라고 해서 랩 배틀로 표현해요. 제퍼슨이 남부 부잣집 도련님처럼 여유 부릴 때 해밀턴이 속사포 랩으로 팩폭 날리는 장면. 진짜 사이다니까 꼭 찾아보세요. 그 방에서 일어난 일. 해밀턴과 그의 라이벌 토머스 제퍼슨은 진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해밀턴은 도시와 금융을 중시했고 제퍼슨은 농업과 자유를 강조했거든요. 이들이 1790년 역사적인 대타협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 딜이죠.
제퍼슨과 메디슨이 있는 남부 지역에 수도 워싱턴 DC를 주는 대신 해밀턴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얻어냅니다. 실리주의자 해밀턴은 정치적 수도보다 경제적인 실권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판단한 거죠. 뮤지컬 해밀턴 비교 포인트. 이 밀실 협상을 다룬 곡이 바로 The Room Where It Happens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가 오갔는지 에런 버의 시선으로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자, 인생 정점 찍었나 싶었는데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치인 섹스 스캔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저를 때려요라며 도움을 청하길래 도와주다가 그만 불륜에 빠져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랑 짜고 친 꽃뱀이었네. 남편이 나타나서 내 마누라랑 바람 피웠지. 입막음 비용 내놔. 라며 협박을 해요. 나중에 정적들이 해밀턴한테 너 공금 횡령했지? 라고 공격하니까 해밀턴의 대처가 진짜 골 때립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냥 바람 피우고 협박당해서 내 개인 돈 준 거야. 라며 불륜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금 횡령 의혹을 받자 자신의 재정적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불륜 사실을 무려 95페이지 분량의 팜플렛으로 직접 공개했다는 겁니다. 레이놀즈 팜플렛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는 재정적으로는 결백했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어떤가요? 마치 막장 드라마 한 편 같지 않나요? 일명 레이놀즈 팜플렛 정직하긴 한데 덕분에 가족들은 풍비박산나죠. 뮤지컬의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에 엘라이자가 남편의 편지를 태우며 부르는 Burn이라는 곡이 있어요.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만 중요했지? 라고 묻는데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해밀턴의 성격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1800년 대선이었습니다. 제퍼슨과 에런 버가 득표수 동률로 맞붙었거든요. 해밀턴은 평생의 정적이었던 제퍼슨을 지지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퍼슨은 잘못된 원칙이라도 있지만 에런 버에게는 원칙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죠. 적이라도 신념이 있는 사람을 택한 해밀턴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에런 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악연이 후일 엄청난 비극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제목 좀 보세요. 친구이자 라이벌, 그리고 원수. 와, 관계성 진짜 복잡 미묘하지 않나요? 오늘 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해밀턴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장본인 에런 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엔 해밀턴, 오른쪽엔 버.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근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단어들 보이시나요? 올팡고와 로열 변호사, 솔저 군인.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둘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꼴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고 죽도록 공부해서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고 젊은 시절엔 독립전쟁터에서 같이 구른 전우였어요. 슬라이드 아래 첫 번째 줄에도 나오죠. 뉴욕 변호사 동료이자 독립전쟁 전우. 보통 이 정도 공통점이면 영혼의 단짝 베프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역사상 최악의 원수가 됐을까요? 해밀턴의 지속적인 견제로 버는 모든 정치적 기회를 박탈당했죠. 해밀턴 이 양반 성격 아시잖아요. 호불호 확실한 거. 해밀턴은 버를 믿을 수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가 뭘 좀 해보려고만 하면 나타나서 죄를 뿌리는 겁니다. 버가 대통령이 될 뻔했을 때도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되려고 했을 때도 해밀턴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 막아버려요. 퍼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십수년 동안 내 앞길만 골라서 막는 인간이잖아요. 뮤지컬 해밀턴과 비교 타임. 뮤지컬에서도 이 애증의 관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극 초반에 둘이 처음 만나서 술 한잔하는 에어런 벌, 썰 넘버 기억나세요? 이때만 해도 서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색전을 벌이죠. 하지만 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해밀턴에게 밀려요. 그 유명한 넘버 The Room Where It Happens 아시죠? 권력의 핵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버는 그 방 문 밖에서 끼지 못해 질투와 열등감에 휩싸이잖아요. 뮤지컬은 버가 점점 흑화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Mr. Secretary.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결국 사달이 납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까지 해밀턴 때문에 떨어진 버는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이 대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버는요. 사과하라. 야, 너 그동안 내 욕하고 다닌 거 당장 사과해. 라고 요구해요. 근데 해밀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해밀턴의 대답은요. 할 수 없다. 내가 뭘? 난 내 정치적 소신을 말했을 뿐인데? 사과 못해. 와, 이 대목에서 버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진 겁니다. 당시 신사들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였거든요. 결국 슬라이드 한가운데 저 빨간 도장 쾅 박힌 거 보이시죠? 이제는 뭐겠어요. 결투를 벌여야죠. 버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해밀턴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뮤지컬 해밀턴과 비교 타임. 이 살벌한 편지 왕래가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바로 Your Obedient Servant, 당신의 충실한 종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진짜 걸작인 게 가사는 서로 엄청 예의 바르게 존경하는 버씨, 친애하는 해밀턴 씨, 마지막엔 당신의 충실한 종올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내용은 너 나랑 총 들고 한판 붙자는 살벌한 결투 신청서예요. 그 우아한 척하는 멜로디 밑에 깔린 아이러니한 긴장감이 진짜 압권입니다. 너무나 닮았기에 서로를 가장 잘 알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남자. 친구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인 라이벌의 서막이었습니다. 에런버와 위호켄의 총성. 해밀턴의 마지막 페이지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숙명의 라이벌 에런버와의 결투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이었던 거죠. 둘 다 고아 출신의 변호사이자 군인으로 활동한 뉴욕의 동료이자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지속적인 견제로 버는 모든 정치적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했고 결국 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밀턴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비극의 1804년 결국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은 위호켄에서 마주섭니다. 놀라운 그날의 진실인데요. 해밀턴은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버의 총알은 해밀턴을 관통했습니다. 결국 향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해밀턴 비교 들어갑니다. 뮤지컬은 아예 처음부터 에런 버가 등장해 내가 그를 쏜 놈이야 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 해밀턴의 독백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연출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명장면이죠. 해밀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엘라이자는 50년을 더 살며 남편의 업적을 수집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도 고아였던 남편을 기리며 뉴욕 최초의 사립고아원을 세우기도 했죠.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밀턴은 그저 잊혀진 투기꾼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곡 Who Lives, Who Dies, Who Tells Your Story 바로 이 엘라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인생을 완성한 건 어쩌면 그녀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해밀턴의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10 지폐를 볼 때마다 이 흥미진진한 썰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제퍼슨이 남긴 자유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문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해밀턴이 설계한 금융, 산업, 강력한 정부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민자 출신으로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실용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의 선구자. 해밀턴이야말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성공시킨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10달러 지폐 속에 담긴 한 남자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이지 강력하고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Inner Peace